내가 건강식을 먹고 있고 알맞게 먹고 있는데 살 빼기가 어렵다면 나트륨, 이거 확인해 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나트륨은 체지방 증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과잉으로 나트륨을 섭취했을 때 간접적으로 다이어트 살 빼기가 어렵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트륨과 신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 나의 생활 습관 좀만 고쳐주신다고 했을 때 분명하게 살 빼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7년차 다이어트 코치 근짝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트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인들은 나트륨을 되게 많은 섭취를 한다는 걸 이제는 기사나 아니면 영상이나 혹은 뉴스 뭐 이런 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적정량을 먹으면 괜찮아요. 단 과잉으로 먹었을 때 살 빼기가 어렵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면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는 식이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산균이라는 게 있어서 많이들 드시는데 혹은 몇 끼마다 드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쌓이면 우리 과잉 나트륨이 될 수도 있고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보양식이다라고 얘기하는 삼계탕을 좀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추어탕도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여기에 있는 나트륨이 내 몸에 섭취가 되면서 살 빼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김치를 많이 먹고 젓갈을 좀 먹고 그 다음에 탕도 먹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살 빼기가 왜 안 되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먼저 우리가 나트륨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은근하게 밥을 많이 먹거나 어떠한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고요. 또한 이러한 음식들을 혹은 보양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열량, 우리 에너지가 엄청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핵심은 이 나트륨을 과잉으로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체내에 수분하고 나트륨에 대한 균형이 깨지면서 신장이 이 나트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부담이 되면서 부종이 생기고 그 부종이 다이어트를 망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나트륨을 과잉으로 섭취했을 때 신장에 부담이 느껴지면서 그 신장 때문에 우리가 살 빼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장이 부담이 되면 호르몬이 교란이 되거나 대사활동이 안 좋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인슐린에 대한 부분이 안 좋아지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체지방이 증가되고 체중 감량을 어렵게 만드는 게 인슐린 저항성이고요. 그 다음으로 신장에 부담을 느끼면 렙틴 저항성이 생기는데요. 렙틴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포만감을 느끼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호르몬을 렙틴이라고 하는데 이 렙틴 호르몬의 저항성이 생기면서 포만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계속 식욕 조절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체중이 증가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트륨을 과잉으로 섭취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방안들을 이야기를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일단 물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평소에 먹던 것보다 물을 조금 더 드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평소에 1리터를 먹었다? 그러면 한 2리터 정도? 내가 2리터를 먹던 사람이다? 그러면 2.5에서 3리터라도 조금 더 먹어서 나트륨에 대한 농도를 내 몸의 농도를 희석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생강이나 레몬을 조금 더 넣어서 효과적으로 해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과잉으로 나트륨을 섭취했다면 식단도 조절하는 게 좋은데요.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촉진이 된다고 이야기를 드려요. 좋은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추천을 드리면 바나나, 오이, 토마토, 브로콜리, 해조류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나트륨 배출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고요. 세 번째로 운동을 하되 조금 더 에너지 혹은 땀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운동들을 추천을 드리는데 뭐 코어 운동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산책을 조금 더 많이 하거나 조깅, 파워워킹, 저는 추천드리는 건 계단 타기. 이런 것이 좋은데 내가 운동을 진짜 못하겠고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면 반신욕을 하시거나 사우나를 통해서 땀을 배출하시되 나트륨도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단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린다는 건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땀을 흘리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마시고 적당한 자기의 컨디션의 상태에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외에도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면이 있습니다. 수면을 충분히 자지 못하게 되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이 호르몬이 저희 신장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트륨 배출에도 영향을 전반적으로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잉으로 먹었다라고 했을 때 물 먹는 거,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거, 식단하는 거 뿐만 아니라 수면까지 챙겨주셔야 완벽하게 나트륨 혹은 살 빼기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과잉으로 나트륨을 섭취하지 말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우리 생명에 대한 유지 혹은 건강에 대해서 유익함을 주는 나트륨은 적당량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났을 때 5g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평소에 먹는 식습관에서는 충분히 섭취하고도 남는데, 국물이나 아니면 내가 나트륨을 짜게 먹거나 라고 하신다면 조절하자라는 이야기고요. 평소 생활에서 내가 나트륨을 많이 먹는 날, 특별한 날이 있었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안, 방안에 대해서 적용을 하셔서 충분히 빨리 돌아오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